아직은 어색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요.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호들갑과 함께 시작하는 2022년. 액땜했다고 하죠 뭐. 크리스마스 장식을 거실에는 1월까지 두고 침실만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요. 제가 입고 있는 파자마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사진 작품을 입고 있습니다.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와 포스터샵의 협업 컬렉션 트래블. 포스터샵이 직접 촬영한 작품들로 제작된 컬렉션인데요. 여행이 참 귀해진 지금의 상황에 여행과 자유로움에 대한 갈증을 표현한 작품들을 직접 입고 접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자마 이외에도 여러 제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 중에 달력은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파자마 뭔가 저희 집 베란다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따사로운 나라에 여행가서 느긋하게 수영하는 느낌입니다.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보낸 2022년 아침. 새해 첫 아침 식사 메뉴는 계란 풀고 파랑 고춧가루 넣은 계란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알차게 시간을 활용할까 생각하면 11시쯤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게 답인데 그렇게 하면 온갖 재미있는 일은 꼭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어나더라고요. 올해는 1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날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두꺼운 계란말이 완성. 그리고 일드에서 본 간단한 반찬 하나 더. 참깨 드레싱, 간장 한 바퀴, 설탕 한 큰술, 두부 다 넣고 으깨주면 소스는 끝. 그리고 잘 데친 시금치를 썰어서 소스에 잘 섞어주는 걸로 준비는 끝. 2022년 첫 아침 식사는 조촐하게 차렸습니다. 떡국은 구정 때 먹으려고요. 맛있어. 제가 86년 호랑이띠라 올해 이제 37살이 된 것 같은데 아니다. 제 나이는 29살에서 멈췄습니다. 노란 침구에 먼지가 많이 붙어서 침구를 빨리 바꾸고 싶었는데 새해를 여행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굳이 기다렸다가 침구를 교체했습니다. 날씨가 계속 흐리다가 해가 쨍 났네요. 보통 패턴이 화려한 침구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꼭 시도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보통 메인이 되는 가구가 심플하기 때문에 방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을 때 튀는 패브릭이나
과감한 색의 포인트 가구를 배치하면 좋습니다. 저는 주로 과감한 패턴이나 그림의 패브릭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포스터샵에 사진 작품이 들어간 요 침구 세트는 광고를 떠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안방에 큰 수영장 하나 들인 기분이네요. 커피값이라도 아껴보려고 지난달부터 꾸준히 집에서 내려먹는데 수동 그라인더, 손이 너무 아프네요. (2022년에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꼭 레벨 3까지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려고요. 커피를 좋아하니 자격증도 꼭 취득할 수 있겠죠. 매년 새해 첫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달력에 중요한 기념일들 표시하기. 앞서 구독자 이벤트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달력을 10분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만 되면 기분도 별로고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드는데 이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먼데이 루틴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에 새해부터 월요일에는 이런 루틴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을 달아주시면 저랑 고국이 추첨해서 10분께 포스터샵의 사진작품이 담긴 엽서형 달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달력을 거실에 둘 예정이라 양가 가족들의 생일이랑 저희 기념일을 적어두었고 제 생일은 조금 더 큼지막하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아주 간단한 손편지도 남겨보았습니다. 손편지는 너무 오랜만이라 뭐라고 써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쓱 읽어주세요. 엽서형 캘린더를 어떻게 배치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구 배치를 바꾸는 나. 거실 소파 테이블에 고북 다리가 안 들어가서 소파 테이블로 쓰려고 제작했는데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냥 장식장으로 쓰게 된 테이블 위에 이렇게 2장 배치했습니다. 벽에 붙여도 예쁘겠네요.
저 하루에 뭔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새해에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기 전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제 동생 동동이가 토마토 마리네이드가 먹고 싶다고 주문해서 그걸 만드는 김에 썬드라이 토마토도 만들기 위해 오븐을 좀 가동했습니다. (100도씨의) 낮은 온도로 토마토를 말리는 거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들 수 있겠네요. 토마토 껍질을 까야 해서 물부터 올려두고 물이 끓는 걸 기다리며 토마토에 살짝 칼집을 내줍니다.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껍질이 스르륵 잘 벗겨지네요. 그리고 병소독을 해두고 양파와 바지를 손질합니다. 소독한 병은 엄청 뜨거워서 물이 금방 휙 말라요. 좋아하는 바질은 많이. 저는 그냥 한 볼에 다 뒤섞어서 만드는데 왜냐면 설거지 귀찮아서요.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레몬즙, 소금이랑 후추, 그리고 꿀. 토마토가 깨지지 않게 살살 섞어줍니다. 소스 비율은 올리브 오일을 가장 많이 넣고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 꿀은 맛보면서 적당히 넣어줍니다. 저도 매번 달라요. 동생은 혼자 먹는다고 6알 달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저희 몫입니다. (100도씨로) 1시간을 말린 토마토는 멀었습니다. 아주 멀었어요. 그래서 120도로 30분마다 돌려가며 1시간 30분을 더 말렸어요. 오븐에서 말린 토마토가 식는 동안 마늘과 로즈마리, 바지를 준비해 두었고 열탕 소독한 병에 말린 토마토 넣고 로즈마리와 마늘 넣고 바질과 후추, 소금 좀 넣고 오일을 토마토가 훅 잠길 정도로 듬뿍 부어주면 끝! 어차피 오일까지 싹 사용할 거라 넉넉하게 부어주면 되겠네요.
파스타 만들 때도 쓰고 하몽에 얹어 먹어도 맛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너무 지쳤어요. 이른 저녁인데 좀 누웠습니다. 아로마 디퓨저도 좀 켜놓고 고북은 언제 오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군요. 여보세요? 더 이상 약속을 미룰 수 없어서 인연을 못 만난 친구를 만나러 간 고북. 9시가 되니까 갈 곳이 없어 칼같이 집으로 복귀하는군요. 제게 남은 자유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당신의 곁에서 늘 다정하게 다시 만나요.